네, VI 커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자회로 2장에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소자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소자, 1장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다이오드라고 하는 소자의 전압과 전류의 특성 곡선과 관련돼서 이 곡선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어떤 임의의 소자 혹은 어떤 회로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곡선 혹은 관계식을 떻게 유도할지 알아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기적인 소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쓰는 물리량이 전류와 전압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무엇인가가 있을 때 소자가 있든지 회로가 됐든지 그때 거기 양단의 전압과 거기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일단 여기 챕터 0에서는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주로 다뤘던 관계축이라고 할 수 있는 i와 v, 즉 가로축을 i로 하고 세로축을 v로 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1장에서 2장에서 다이오드를 배우게 되면 이걸 서로 맞바꾸게 됩니다. 즉 가로가 v고 세로가 i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제 많이 그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그리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직선의 기울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저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그래프 형태하고 수식의 형태로 다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처럼 V는 RI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우나요? X축과 Y축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A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Y는 AX 라고 한 것처럼 요거를 Y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X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A라고 생각하면 똑같겠죠. 그죠? X축이 지금 I로 돼 있고 Y축이 V로 되어 있는 거죠. 가로축이 I, 세로축이 V.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것이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R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보니까 볼티지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이죠, 전화번. 전화번. 뭐 이렇게 쓰거나 뭐 2라고 쓰든지 잠깐 지우겠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쓰거나 DC 전원 같은 경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 전화번은 특징이 뭔가요? 전화번은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2V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전화번은 뭐냐면 여기에 무엇이 연결되든지 여기 양단의 전압을 V, 여기 흐른 전류를 I라고 하면 여기에 무엇이 연결되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얘랑 같은 거죠. 그죠? 그게 전화번이죠, 전화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독립 전원이라고 하죠. 독립.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라고 하죠. 인디펜던트. 그죠? 독립 전원. 독립 전화번이라고 하죠. 왜 독립이냐? 다른 거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무엇이 연결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연결되든지 간에 여기 양단의 전압은 V는 항상 2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흐른 전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전류는 몰라 이런 거죠. 전류는 몰라 이런 거죠. 왜냐? 여기 뭐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값이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게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0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V는 2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V는 2. 자, 우리 다시 잠깐 중학생으로 돌아가 보면 다시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Y는 1인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어떻게 됩니까? Y절편이 1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에서 적죠? 혹은 X는 2인 직선이라고 하면 X축의 2를 지나는 세로축이 평행한 이런 직선이었었죠.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V가 2죠. V가 2. 세로축의 값이 2입니다. 그런데 가로축의 값은 이건 어떤 값이든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뀔 때마다 이 값이 될 수 있고 이 값이 될 수 있고 이 값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V는 항상 2니까 2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네. 즉 독립전화번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따라서 만약에 전류원이라고 한다면 독립전류원이면 전류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양수면은. 혹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지나겠죠. 네,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항 같으면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이고 독립전화번이면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V 단위가 볼트.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더 이상 간단할 수가 없는 가장 간단한 회로 오픈과 쇼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간단할 수 없는 회로. 네. 자, 오픈 있다고 합시다. 오픈. 자, 오픈된 회로는 여기에 전류, 여기에 전압이라고 한다면, 자, 오픈되어 있는 건 끊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전류는 말 그대로 전류잖아요. 전하의 흐름이죠. 예. 전하의 흐름이니까 전하가 쭉 흘러가려고 했는데 흘러갈 수가 없겠죠. 끊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0이 될 겁니다. 는 0이 되겠죠. 그럼 전압은 얘는 몰라. 얘는 이 오픈된 회로의 주변에 무엇이 연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전화번의 값을 2라고 할까요? 뭐로 바꾸냐에 따라서 그 값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옆으로 돌리면 더 쉬울까요? 여기 양단의 전압이 V 라는 경우랑 똑같은 거죠. 여기 전류는 0이고 전압은 2랑 같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값을 변화시키면 얘도 똑같이 따라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따라서 전류는 0이에요. 전류는 0.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x y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는 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항상 x가 0이니까 x값이 항상 0인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죠. 따라서 세로축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i가 0이잖아요. i가 지금 가로축의 변수죠. 아까 가로축의 변수가 x일 때 이랬었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i는 항상 0이야.
근데 전압은 얼마가 될 수도 얼마 될지 몰라요. 주변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어. 따라서 이런 곡선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오픈 서킷 같은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곡선이 저와 같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가 0이니까. 왜냐면 i가 0이니까 v는 몰라. 어떤 값이든 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자, 이번엔 유사하게 쇼트 서킷을 보겠습니다. 쇼트 서킷. 자, 이렇게 된 여기가 붙은 경우죠. 붙은 경우. 스위치가 열린 경우, 스위치가 붙은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는 붙어 있으니까 전이차가 없겠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선이죠. 도선. 컨덕트에는 도선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0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럼 전류는 얼마일까요? 전류는 모르죠. 이 주변의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돌려볼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쇼트된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거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여기 양단의 전압은 0V입니다. 여기 R이 있어요. 여기 E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양단의 전압이 여기 양단에 다 걸리는 거죠. 그죠? 만약에 R이 1이면 여기 양단의 전압이 2가 되니까 얘를 바꾸면 이 I가 R분의 2가 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이 값이 이 값이 이 알파벳 2라는 값이 변함에 따라서 i도 달라지게 됩니다. 알파벳 2가 1이면 i는 1이 될 거고, 왜냐면 지금 r이 1이니까 2가 요 알파벳 2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즉 거꾸로 1A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x, y에 만약에 y는 0인 그런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 y는 0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0인 직선은 y가 항상 0이니까 y가 항상 0이니까 이런 점들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가로축이 될 겁니다. 유사하게 지금 y가 0이었었는데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회로가 v가 0이죠. v가 0입니다. v가 지금 세로축이에요. 마침 세로축이 0이니까 v 값이 0이니까 항상 v가 0, 0, 0, 0, 0, 0, 0, 0인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왜냐? v는 0이고 i는 얼마가 될지 몰라. 이런 거죠.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픈일 때하고 쇼트일 때에 해당되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 곡선이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저항과 그 다음에 전압원 그리고 오픈 회로와 쇼트된 회로 그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지나가기 앞서서 맞아. 한 가지 더 해야겠다. 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저항이었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저항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쇼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되겠죠. 굉장히 작은 경우. 그죠? 굉장히 작아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해. 저항이 너무 작아서. 그죠? 그런 경우죠. 그럼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가 저항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R인데 쇼트인 경우는 R이 굉장히 작은 경우니까 이 R이 너무너무 작아.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눕게 되겠죠. 극단적으로 놓으면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유사하게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양단에 저항이 있다고 할 때 저항값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커. 즉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끔 막는 힘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너무너무 세. 그래서 못 흐르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는데 저항이 무지무지하게 큰 경우, 저항이 굉장히 큰 경우, 이건 굉장히 작은 경우. 자, 굉장히 큰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울기가 요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